엄마, 나왔으면. 정숙 49. 남편과 함께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공사 전 낡은 집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일은 고된 만큼 사람 냄새가 나는 직업이었다. 삶이 스쳐간 흔적들, 누군가의 마지막을 대신 정리해주는 일. 그러나 그날은 그 흔적들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거라는 걸 정숙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아침 정숙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 새로운 정리 현장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출발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잊어버린 기억이 천천히 고개를 드는 듯한 기분. 여보, 오늘 이상하게 마음이 좀 그래. 어디서 본 것 같은 주소인데 기억이 안 나. 당신 요즘 피곤해서 그래. 정리해보면 별거 아닐 거야. 할머니 혼자 살던 곳이라잖아. 남편의 말대로일 수 있었다. 하지만 주소를 보는 순간부터 정숙은 이유 없는 떨림을 느끼고 있었다. 입양 사실을 알게 된 건 30이 넘어서였다. 부모님은 죄책감 속에서 울며 털어놓았고 정숙은 부모의 마음이 이해돼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어쩌면 아직 살아계시겠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희미한 바람만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세월 속에 흘려보냈었다.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정숙은 차 문을 열고 나온 즉시 가만히 숨을 들이켰다. 오래된 장작 냄새, 마른 흙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묘하게 익숙한 향기. 이 집 이상하게 익숙해. 여보, 당신 여기 와본 적도 없잖아. 할머니 혼자 오래 사셨던 집이라는데. 남편 말이 맞았지만 이 작은 집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까?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그녀를 이곳에서 안아 올렸던 것 같은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집안은 오랜 세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사진 액자는 빛바랬고 장롱은 군데군데 색이 벗겨져 있었으며 벽에는 세월의 자국인 듯 금이 잔잔히 번져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숙에게는 이유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다. 여보, 내가 이 집에 진짜 와본 적 없지? 없어. 당신 어릴 적 얘기 많이 안 했잖아. 남편의 말에 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 입양 사실을 알고 난 뒤 자신의 과거를 일부러 더 깊게 묻지 않았던 그녀. 혹시 이 집과 무언가 연결돼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며 정숙은 손끝이 떨렸다. 정리 작업 중 정숙은 흔하게 보는 3단장을 발견했다. 어느 집에나 하나쯤은 있을 법한 3단장. 자물쇠는 이미 녹슬어 있었고 세월의 먼지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이상했다. 그 서랍을 보는 순간 정숙은 숨을 삼켰다. 가슴이 이유 없이 쿵 내려앉았다. 마치 열어봐.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느낌. 이거 내가 한번 열어볼게. 응, 조심하고. 정숙이 서랍을 당기는 순간 뽀드득 오래된 나무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잡동사니 옆에 정갈하게 묶여있는 편지 뭉치가 있었다. 노랗게 바랜 봉투들, 손글씨, 그리고 가장 위에 놓인 봉투에 적힌 주소. 정숙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주소는 자신을 입양한 부모의 집 주소였다. 그녀가 입양된 그 집, 그 집이었다. 여보, 이 주소 우리 부모님 집이야. 뭐라고? 그게 말이 돼?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봉투 위를 쓸어내릴 때 그림자처럼 억눌러 두었던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르는 듯했다. 그리고 봉투 아래쪽 작게 적힌 이름. 받는 사람 정숙? 정숙은 숨을 멈췄다. 왜 이곳에? 왜 내 이름이? 마치 세상이 멈춘 듯한 순간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천천히 꺼내들었다. 정숙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편지의 봉투를 열기까지 짧은 몇 초가 마치 몇 해와도 같았다. 봉투를 열자 바스락 오래된 종이 특유의 바스러지는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만으로도 정숙의 심장은 아프게 내려앉았다. 첫 번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숙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여보, 여기 정수가, 우리 딸 정수가 이렇게 적혀 있어. 정숙은 글자를 따라가려 했지만 눈앞이 점점 흐려졌다. 버거웠다. 하지만 눈을 떼고 싶지 않았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필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수가 오늘도 너를 보러 갔지만 멀리서 바라보고만 돌아왔단다. 너를 안아보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부라서 너무 미안하구나. 정숙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움켜쥔 듯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정숙의 머릿속에는 늘 고아원에서 입양됐다는 말만 있었다. 친엄마에 대한 기록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있었다. 이 낡은 집, 이 서랍 속, 이 편지들 속, 정숙이 평생 알고 싶어 하던 진실이. 여보 조금 쉬었다 읽어. 너무 힘들어 보여. 아니, 읽어야 돼. 이건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건데. 정숙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친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심정이었는지 숨결처럼 느껴졌다. 내가 2살이 되던 해, 난 너를 지킬 수 없었단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널 보내고도 난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정숙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편지 뭉치를 들춰보던 중 바닥에 무언가가 떨어졌다. 사각. 천천히 바닥에 내려앉은 작은 흑백 사진. 남편이 먼저 죽기 위해 몸을 숙였지만 정숙은 손을 뻗어 그 사진을 붙잡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작은 아기를 조심스레 안고 있었다. 그 여인의 표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슬펐다. 정숙은 숨을 멈췄다. 이 여자, 내 엄마 같아. 사진 속 아기의 이목구비, 웃는 눈매, 손가락을 꼭 쥔 버릇까지 정숙은 거울을 보는 듯했다. 이 사진의 아기는 분명히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품에 안은 여인은 이 집에 살았던 할머니이며 이 편지를 쓴 사람, 정숙의 친엄마였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입양될 때 품고 있었다는 사진, 지금 자신의 지갑 속에 항상 넣고 다니는 그 사진, 똑같은 사진이었다. 정숙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편지들이 품 안에서 와르르 쏟아졌다. 마치 억눌렸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울음. 세상을 향해 부르짖는 듯한 울음. 남편은 그런 정숙을 말없이 끌어안았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이제 찾았잖아. 당신 잃어버린 엄마를 드디어 찾은 거야. 정숙은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이 집이 낯설지 않았던 이유, 이상하게 따뜻했던 이유, 설명할 수 없는 친근함의 정체, 그 모든 퍼즐의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정숙은 지금 자신이 태어난 집에 와 있었던 것이다. 울음을 조금 가라앉힌 정숙은 용기를 내 마지막 편지를 펼쳤다. 가장 나중에 쓰인 편지엔 이런 글귀가 있었다. 정숙아, 오늘도 내가 올까 창문만 바라봤단다. 너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겁이 나서 한 번도 붙이지 못했구나. 만약 언젠가, 정말 언젠가 내가 이 집에 온다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이 편지들이 내게 전해주겠지. 보고 싶다. 우리 딸 정숙아.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온몸이 흔들렸다. 엄마,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나왔어. 정숙의 울음소리는 낡은 집안을 채우며 조용히 오래된 공기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다. 이 집은 자신의 과거이자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려온 엄마의 마음 그 자체였다는 걸. 오열을 끝낸 뒤 정숙은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다. 이 집이 더 이상 작업 대상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숙이 눈물을 훔치며 방안을 다시 둘러보기 시작했다. 가구마다 하나하나의 세월이 묻어 있었다. 낡은 장롱과 오래된 식탁, 발행 커튼 색깔조차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한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여보 혹시 다른 데도 살펴볼까? 뭔가 더 있을지도 모르잖아. 응. 엄마가 나한테 남긴 게 편지만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정숙은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책상 앞에 섰다. 분명 오래전 여성이 혼자 생활하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깨어진 돋보기, 마시다 만찻잔,
그리고 사용한 흔적이 가득한 성경책 한 권. 정숙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정숙의 손끝이 노트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세게 뛰었다. 노트를 펼치자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빼곡했다. 정숙은 조심스레 첫 페이지를 읽었다. 오늘도 우리 정숙이가 보고 싶다. 2살 겨우 2살이었는데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정숙의 눈이 다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엔 울지 않았다.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일지도 모르니까. 첫 장을 넘기자 더 깊은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남편이 떠난 뒤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다. 아이를 굶길 수 없어 결국 보육원에 맡겼다. 돌아오는 길 무너져 울던 그날을 난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정숙의 가슴이 조용히 조여왔다. 엄마, 혼자였구나. 일기장을 덮은 정숙은 다른 물건들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낡은 전기장판, 바닥에 쌓인 신문 더미들. 그 어떤 사치도 없이 참으로 소박한 삶이었다. 그리고 그 삶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데 쓰였다. 정숙은 벽 쪽으로 배치된 작은 선반을 보았다. 그 위에는 가죽이 벗겨진 작은 상자가 올려져 있었다. 정숙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 넣은 듯한 작은 봉투, 흐릿하게 색이 바랜 아기 양말,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있었다. 정숙은 양말을 손에 올려보았다. 손바닥보다도 작은 크기, 이거 내 것 같아. 초라할 만큼 작은 양말은 수십 년 동안 상자 안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기를 데리고 병원 대기실에서 찍은 듯한 장면, 공원 벤치에서 아이를 안고 찍은 모습, 그리고 집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정숙은 사진들을 천천히 넘겼다. 그녀는 사진 안에서 자신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보다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언제나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언제라도 눈물이 흐를 것 같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정숙은 자연스럽게 방 구석에 놓인 작은 촛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 촛대는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가 기도를 올리던 자리처럼 보였다. 촛대 앞에는 연필로 급히 썼다가 구겨 넣은 종이가 있었다. 정숙은 그 종이를 펴 읽었다. 정숙아, 내가 행복하기만 바란다. 내게는 다가올 수 없는 운명이라 해도 내가 웃으며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됐다. 정숙은 두 손으로 종이를 감싸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엄마, 이렇게 힘들었구나. 남편은 말없이 정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숙은 책상으로 다시 돌아가 일기장을 훑어보았다.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서 무언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일기장 뒤쪽 종이가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다. 정숙은 조용히 그 부분을 당겨보았다. 그 속에는 작은 종이가 접힌 채 숨어 있었다. 펼치자 짧지만 의미심장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혹시라도 정숙이가 나를 찾으면, 옛 동네의 작은 병원 기록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을 거다. 정숙은 종이를 꼭 잡았다. 여보, 엄마가 자기 기록을 남겨놓은 곳이 있대. 그럼 가봐야지. 당연히. 정숙과 남편은 편지, 사진, 일기장, 작은 상자를 주의 깊게 챙겼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서기 직전 정숙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다. 이 낡은 집은 그냥 오래된 공간이 아니었다. 엄마가 외롭고 그리워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곳. 정숙을 향한 마음을 평생 간직했던 집. 정숙은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엄마, 잠시만 기다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올게. 그리고 정숙과 남편은 문을 닫았다. 낡은 집의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닫히더니 아주 오래된 숨을 내쉬듯 고요해졌다. 정숙은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한번 훔쳤다. 이제 엄마의 마지막 흔적을 따라갈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정숙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임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어제의 일로 밤잠을 설친 그녀를 남편이 깨웠다.
남편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상기되어 보였다. 정수가 어머니가 살아계실지도 몰라. 업체 사람들에게는 할머니가 오래 사셨던 집이라고만 들어서 업무 경험상 노인이 돌아가신 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집주인과 통화해보니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개발 때문에 할머니가 나가신 거래. 그리고 어디로 가신 건지는 집주인도 알 수가 없대. 우리 어제 일기장이랑 메모랑 발견했잖아. 그거 가지고 있지? 늦기 전에 빨리 찾아보자. 일기 속 종이에 적혀 있던 문장. 옛 동네의 작은 병원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숙은 그 말을 붙잡고 남편과 함께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낡은 시골 풍경. 정숙은 어떤 감정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기대, 두려움, 설렘, 그리고 마지막 단서를 찾을 수도 있다는 암묵적인 확신. 작은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간판은 오래전 페인트가 벗겨져 글자조차 흐릿했다. 정숙은 심호흡을 하고 병원 문을 밀었다. 오래된 접수처 뒤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의사가 천천히 책을 넘기고 있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혹시 여기서 오래전에 생활하셨던 김순희 할머니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의사는 고개를 들고 한참 동안 정숙을 바라보았다. 그분이라면 기억하지요. 40년도 넘었을걸요. 정숙의 심장이 다시 크게 뛰기 시작했다.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서랍에서 오래된 수기 기록을 꺼내 펼쳤다. 의사의 손가락이 누렇게 바랜 한 페이지에 멈췄다. 여기 있습니다. 당시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를 겪고 있었어요. 생활이 매우 어려워 보였지요. 정숙은 그대로 굳었다. 의사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시 남편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의사의 말이 이어졌다.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본인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의 손이 조용히 떨렸다. 그래서 저를 보육원에 맡긴 건가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분은 아이를 살리고 싶어 했어요. 정말 그 마음뿐이었어요.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의사의 말을 뒤로 한 채 정숙은 병원 대기실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수십 년 전 엄마가 아기를 품고 이 의자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었다.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난, 몸의 약함, 그리고 혼자였다는 사실. 엄마는 정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정숙을 살렸던 것이다. 엄마,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남편은 말없이 정숙의 손을 잡았다. 병원을 나와 차에 오르려던 정숙에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오래된 병원 건물 옆 약국에 나이든 약사였다. 혹시 그분의 따님이신가요? 정숙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약사는 슬며시 미소 지었다. 그분이 생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타러 오셨어요. 그때마다 아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정숙의 가슴이 또다시 떨렸다. 아이를 입양 보낸 걸 평생 죄책감으로 안고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게 자랐을 거라고 늘 믿고 계셨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다. 엄마가 저 얘기를 하셨어요? 자랑처럼도 말씀하셨어요. 살아있기만 해도 고맙다면서. 약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작은 종이 쪽지를 들고 나왔다. 이건 그분이 몇 달 전에 저에게 부탁하시면서 남기고 간 메모예요. 혹시 딸이 나타나면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정숙은 그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그 안에는 짧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적혀 있었다. 정수가 언젠가 널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일하던 공장 사람들을 찾아가 봐라. 그들이 내 전부였다. 정숙은 숨을 들이켰다. 엄마가 또 다른 기록을 남겨놓으신 거네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음은 그 공장이겠네. 거기엔 어머니의 삶이 더 남아있겠지. 정숙과 남편은 약사에게 인사한 뒤 공장 주소가 적힌 쪽지를 들고 차에 탔다. 창밖의 풍경은 어느새 해질녘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숙은 엄마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을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넉넉지 않은 삶, 몸이 아파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일자리, 그리고 작은 월급으로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던 모습까지. 정숙은 부드럽게 눈을 감았다. 엄마가 살아온 인생,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울림을 주었다. 낡은 공장 건물 앞에 도착하자 바람소리가 을씨년스럽게 불었다. 공장은 이미 가동을 멈춘 지 오래된 듯 보였다. 하지만 간판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정숙은 천천히 철문을 밀었다. 삐걱. 낡은 소리가 두 사람의 발걸음을 맞이했다. 정숙은 철문 너머 어둑한 공간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여기서 일했구나. 철문 너머의 어둠은 마치 엄마의 지난 시간을 모두 숨기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정숙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곳이 한때 엄마의 숨결과 손길로 가득했던 공간이라는 걸 생각하며 낡고 어두운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철문 사이로 먼지가 흩날리고 오래된 기계들이 삐걱거렸다. 공장 안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지만 정숙은 그 안에서 엄마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엄마가 여기 있었구나. 한 걸음씩 천천히 들어가자. 심장은 쿵쿵 뛰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다.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엄마와 드디어 마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공장 한쪽 구석, 먼지가 쌓인 작업대 옆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봉투와 낡은 물건들이 있었다. 이건 아마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일 거야. 손을 떨며 상자를 열자 편지, 사진, 그리고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목걸이엔 정숙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편지를 펼치자 엄마의 글씨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정숙아, 내가 나를 찾는 날이 올 줄 알았단다. 이제야 너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구나. 오래 기다렸지? 미안하고 사랑한다. 엄마 기다렸어, 나도. 여보 괜찮아. 천천히 해.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이 뜨겁게 울렸다. 수십 년 동안의 그리움과 상처가 이 작은 종이 위에서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때였다. 거기 누구세요? 손전등을 비추며 나이 들어 보이는 경비 아저씨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저 죄송해요. 마음대로 들어와서. 사정이 있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의 눈이 커지면서 왠지 모르게 놀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놀라워하는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반가움이 묻어나왔다. 혹시 할머니를 찾으러 오신? 정숙은 깜짝 놀라면서 대답했다. 예. 엄마를 찾으러 왔어요. 그럼 김순희 할머니 따님 되시는? 예. 제가 그분의 딸이에요. 경비 아저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가 경비를 하고 있는 동안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정숙이 다급하게 물었다. 아저씨 혹시 엄마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나요? 경비 아저씨는 정숙을 바라보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알고 말고요.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이 공장에서 일할 때부터 계속 경비로 있었는걸요. 당시에 공장 직원들과 저는 제법 친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언젠가 자신의 딸이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형편이 좋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했었고, 공장 직원들이 많이 챙겨주고는 했지요. 그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공장 일도 힘에 부쳐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공장을 그만두면서 친하게 지내던 저에게 했던 부탁을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지요. 정숙은 숨을 삼키면서 경비 아저씨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할머니는 공장을 그만두면서 언젠가 자신의 딸이 자신을 찾아올지 모른다며 개인 물품이 든 상자를 자신이 일하던 작업대 옆에 치우지 말고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제가 경비 생활을 하는 동안만큼이라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죠. 경비 아저씨는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경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할머니는 멀리 가지 않았어요. 공장 정문 쪽에서 쳐다보면 공원 쪽에 낡은 벤치가 하나 있어요. 할머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그 벤치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곤 해요. 그럼 요즘도 그 벤치에 나오시나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어쩌면 평소보다 늦게까지 계실 수도 있겠네요. 편지에 적힌 마지막 장소, 공장 바로 맞은편 작은 공원 벤치. 정숙은 남편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해가 지고 노을빛이 공원을 물들였다. 엄마가 여기 있겠지?
조금만 더 여보 바로 눈앞이야. 숨이 막힐 듯한 긴장 속에서 정숙은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은 정숙을 알아보는 듯했다. 엄마, 노인은 정숙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말했다. 정수가, 정말 내가 왔구나.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 나도 매일 너를 기다렸단다. 서로의 품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수십 년의 공백, 잃어버린 시간, 모든 것이 한 번에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재회 후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다. 엄마는 지난 세월의 사연을 이야기했고 정숙은 그동안 느껴온 상실감과 혼란을 털어놓았다. 엄마, 이제는 알겠어? 그때 엄마가 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정수가,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단다. 모든 게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어. 그 말을 들으며 정숙의 마음속 깊은 곳이 풀렸다. 수십 년의 그리움과 상처가 드디어 평화롭게 자리 잡았다.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며 엄마와 함께 앉아 있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닌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생각했다. 엄마, 앞으로 같이 있어요. 다시 놓치지 않을게요. 그래. 정수가,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이야. 수십 년의 기다림, 수많은 편지, 그리고 숨겨진 흔적들. 모든 것이 두 사람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정숙은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은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 간의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진실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